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환경도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는 광속 변화의 시대,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뭘까요? 저는 변화에 잘 맞추는 이 적응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적응력을 가지려면 생각이 유연해야 되겠죠. 그런데 생각이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오늘은 조던 피터슨 교수의 신간 질서 너머에서 강조한 이데올로기를 버리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한 고집하는 걸로 소문난 사람인데요. 읽으면서도 참 공감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상 맛을 좀 알 것 같아 하는 이 호불호가 분명해지는 40대 이유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데올로기, 한마디로 인식체계, 신념체계죠. 보수주의, 사회주의, 환경주의, 페미니즘, 무슨 주의, 무슨 이즘에 해당이 됩니다. 피터슨 교수의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라는 말은 무슨 주의, 무슨 이즘을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사상,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거나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일도 있었죠. 최근에는 인종, 성별,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뭐가 나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장하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나쁜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선동하고 속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속거나 모호한 인식이나 신념체계에 갇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사 이데올로기의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나 반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잦은 충돌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훨씬 더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인식 체계 때문에 안 느껴도 될 불편함이나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피터슨 교수는 단언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에 그럴듯한 이론들이 덧칠되면서 어느 순간 본질은 덮여버리죠. 어느샌가 세상은 적들이 가득한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피터슨 교수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현혹하는 자들의 특징으로 낮은 해상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화질이 좋지 않은 CCTV를 확대해서 거기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선명하지도 뚜렷하지도 않아서 잘 구분이 되지 않죠?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버리려면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자들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 구별하기 쉽습니다. 이들의 말하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화. 이들은 한 문장에 심오한 뜻을 담아서 마치 광고 카피처럼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얼핏 들으면 재치 있는 말 같고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대체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얽히고 설킨 요소들이 많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거론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중요한 내용을 아주 한마디로 간략화시켜서 말한다. 언어 센스 짱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적이 등장한다. 일단 적이 등장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축소시키고 그 문제를 야기하는 악당이 있다. 마치 악당만 해치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공격할 대상의 등장은 이데올로기를 주목시키고 또 확산시키는 데 유리할 뿐더러 추종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어떤 산업이 딱히 그 원인을 야기시켰다기보다는 다수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문제가 쌓여서 생겨났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어떤 지도자, 어떤 기업을 꼭 집어서 그들이 원인이다, 단죄할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대한 도덕성을 말끝마다 거론한다.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민주, 민족, 공정, 평화 이런 묵직한 말들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인 척하는 사람, 저 안 믿습니다. 현실에서 이미 많이 봤죠. 신호위반은 일상이고 그 범칙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는 수준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이런 숭고한 단어들, 대충 어물쩡 써도 그럴듯해 보이고 폼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되게 평범한 사람들, 그런 묵직한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에 따르는 이 무게와 책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아는 것처럼 척하면 쿵이지 막연하게 추측하면서 이상한 상상들을 풀어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생각과 행동을 가두고 내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을 가능성이 없는 미천한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이즘, 무슨 주의 버려야 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에 맞닥뜨리면 해상도를 한층 높여서 작으면서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또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기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크기로 개념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 다루면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유연한 사고와 진취적인 발상이 시작이 되겠죠. 대충 뭔지 이 머릿속으로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이 노력에서부터 우리의 유연성과 적응력이 커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더 유연하고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